자 이제 보궐선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궐선거 코앞에가 있습니다. 검찰이 보궐선거의 변수가 될 수는 있어요. 아주 미미하게나마. 근데 보궐선거는 검찰 이슈 이런 거보다는 전 기본적으로 인물이 좌우한다고 봐요. 인물과 세력. 결국에는 서울시장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가져올 확률 90% 이상. 부산은 내가 봤을 때 어제부로 51% 올라섰다. 51% 일단 맞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박영선 장관이 다음 주 초에 출마 선언을 아마 일요일 아니면 아마 월요일쯤 하지 않을까. 출마 선언을 일요일 날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일요일 날 하면서 월요일 신문에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하루를 땡겨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박원순 시장님이 썼던 그 종로구에 가면 안국빌딩이라고 있어요. 제 친구가 근무했던 곳이기도 해서 그 빌딩 많이 가봤는데 그 사무실로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박영선 장관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특장점이 있죠. 다른 후보들이랑. 1년 반 정도 되는 1년 반도 넘는다. 장관 경험이에요. 행정 경험. 실제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크게 쓰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경원의 지금도 이렇게 천추의 한이라고 하는 장관 한번 못 해본 거. 장관 값이 안 돼서 못한 거 아닐까요? 그분은? 저는 경기 선을 확실히 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비난한 거 아니에요? 깜이에요, 깜. 깜이 뭐 비난한 거 아무튼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면서 박영선 장관이 상당히 실무적으로 많이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중기비라는 게 상당히 독특한 거잖아요. 중소기업들에 대해 그 쇼핑몰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어차피 서민 정책에 가장 가까운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노하우나 또 인맥들도 많이 있잖아요. 장관하고 나면 그런 도움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업무가 네. 서울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업무가 한 40%좀 중첩됩니다. 분야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겠죠. 전 일단 그렇게 보고 박영선 장관이 이제 본격적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면 우상호 의원 뭐 또는 이제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정봉주 의원 등과 이제 과정을 거치겠죠. 대략적으로 일정을 보니까 설 명절 끝나고 나면 바로 경선이 거의 있을 건데 대략적으로 보면 3월 한 2일쯤 또는 2월 말쯤에 민주당 후보가 결정될 것 같고 3월 달 초에 가서는 단일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략 비슷하게 갈 거라고. 그 흐름이. 지금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이미지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국민의 짐, 채소밭에 내리는 우박. 우상호 박영선. 국민의 짐이라는 채소밭에. 진짜 오늘 제일 멋있었어요. 우박. 아니 그 우박은 민주당이 밀고 있는 네이밍이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우박처럼 내려가지고 내가 어제는 그런 표현했지. 푸성기들 막 이게 잡초 같은 건데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폭격한다 이런 의미의 우박인데 괜찮잖아요. 느낌은 우박이 저들한테 쏟아진다 이런 느낌이고. 나는 우상호 의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하실 것 같거든요. 사람은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한 말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결은 비슷해. 우상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약간 결이 비슷해요. 자기가 한 말 지키려고 노력하고 공약을 못 지키면 사과라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상호 의원은 내가 최근에 그 공약들을 보면서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인터뷰하는 걸 들어볼 때 있잖아요. 편집하면서. 야, 이분 되게 진정성 있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아니 서울시장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상호 의원님께서 전 의원님께서 의원이지. 의원이에요. 죄송해요. 우상호 의원님께서 고양이 관련된 공약을 내신 게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네, 개인적으로 아주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공약이 뭔데요? 뭐 하겠다는 건데?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지원을 좀 서울시 차원에서 하겠다는 건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사진에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저기 일단은 반려동물들 치료비가 아직도 너무 비싸. 그렇죠. 보험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일부는 했었던 거죠. 그 반려동물들 특히 중성화 수술하는 거 엄청 비싸요. 그거를 지금 뭐 지방정부나 차원에서
지정된 병원 가면 반격으로 하는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코코메디에서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가만 있어봐.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이거 우리의 그 사활이 걸려 있는 선거야. 코코메디가 거기서 왜 나와? 참. 네, 우상호, 박영선 두 분 다 서울시장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고 계시고 대안도 마련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전 박영선 장관님이 박원순 시장님의 그 캠프 사무실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박원순 시장님을 지우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비읍 이응 시옷이라. 아니 그런 의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어 있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 탄핵에 하면 우리 우상호 원내대표 할 때 그게 상징적으로 있잖아요. 저는 그게 가슴속에 남아요. 그분들이 그 우상호 대표와 이미지는 탄핵을 석결시켰던 우리 민주당의 의원이고 좀 준비도 상당히 잘한 것 같고,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지금 없는데 다른 워낙 요즘에 안철수가 방방 뜨니까 우리 쪽에 가려지는데요. 어차피 거기는 정리되면서 우리 쪽에 있는 후보들이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서울시장은 그냥 상수도 놓고 부산시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목적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선거 전 단계에서 뭐 안철수가 이렇게 열일해주고 있어서 우리 앙크나이트 잘한다 앙크나이트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저는 이변이 있어도 어렵다고 봐요. 이변이 있어도 당연히 민주당이 가져오는 그냥 상수고 어떻게 하면 부산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우리 마음속에는 서울은 그냥 우리 거 하고 해놓고 그냥 투표날 투표하러 가서 딱 찍고 오면 그냥 서울은 그냥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대로 있는 거다라고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놓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우상호 의원이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것 같은 공약을 하나 발표했는데 서울역에서요 1호선 타고 내려오면 남영, 용산, 노량진, 대방, 신길, 영등포 다음에 신도림, 구로까지가 지상이죠. 지하에 있잖아. 이걸 다 지하화시켜서 거기다가 공원 만들고 공공주택 만들겠다는 거야. 와. 나도 왜냐면 이 생각을 했었거든. 옛날에 소위 말하면 전철, 지상철인 노선이 지금 서울역에서 구로까지, 구로에서 온수까지, 구로에서 금천구청까지, 청량리에서 창동까지 이게 다 지상이에요. 지상철이라고. 이걸 다 지하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공공주택이나 녹지 만들겠다는 거거든. 내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야. 내가 나중에 한 20년 후에 서울시장 나가면 내가 이거 해야지 했던 거를 체감해. 그 저작권료 받으셔야 하는데. 찾아보면 몇 개 또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찾아보면 어딘가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때까지 제가 새날 잘 운영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때부터 운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지. 난 서울시장 나가면 막 그 채널 이름을 바꾸지. 서울시장 누구누구 TV로 바꾸지. 내가 이걸 주겠니? 그런가? 처음부터 내가 10,000명부터 모아야 돼? 푸른나무 TV로 바꾸는 거지 이제. 망했다. 됐어. 신소리 말고 시장 나갈 일이 없으니까. 어쨌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이제 네거티브 없이 시장 후보를 뽑는데 국민 면접이란 걸 하더만 지금 당의 유튜브 채널이 하나 더 생겼죠. 델리민주라고 쓴 말고. 거기서 국민 면접 등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거쳐요. 그런데 일단 분위기는 안 될 거예요. 내가 예상하거니와. 네거티브 안 하면 안 뜹니다. 근데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를 내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랑 나경원이랑 싸우는 거 재밌네 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게 표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김종인과 안철수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노골적인 얘기가 오고 가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깨면 유권자가 판단할 것이다. 안철수 단일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과 합칠 수도 있다. 약 올리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안철수가 있나요? 내가 여론조사 1등이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위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모여져야 한다는 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되게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 의석수 3석인 정당이 남들이 보면 한 100석 똑같이 다이다이 되는 정당으로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안철수가 자신을 너무 높게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네. 네. 근데 어차피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결국 안 되니까 알아서 싸우세요. 네. 저도 뭐 크게 관심 없어요. 그러시든가 말든가. 그냥 우리 철수 형이 잘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씀이 잠깐만요. 씀이 델리민주로 바뀌었다네요. 나는 따로 채널 하나 만든 줄 알았지. 씀이 델리민주로 바꿨대요. 일단 여기까지 정정해 드리고. 네. 이게 웃겨. 근데 단일화 깨지면 유권자가 판단할 것이다. 이 말은 단일화가 깨지면 사람들이 알아서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 거야. 당신은 찌그러들 거야. 이런 협박이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 독특하단 말이야. 저쪽이 안 될 걸 알아도 안철수가 단일화를 깨서 독자 출마를 하더라도 안철수 찍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 몰라? 하다못해 예전에 그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 떨어지던 때 노회찬 후보 끝까지 완주해가지고 욕먹었던 게 그런 지점이잖아요. 안 될 걸 알아도 찍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말이야. 김종인 말이 틀린 말이야. 쟤네들은 단일화 해도 내가 보기엔 이기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후보들이 없어요. 4명 나온 애들이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는 애들이 아니라고. 새 후보가. 안 오나? 그러니까 확장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망해라 하는 사람들은 투표에 찍겠지만 서울시가 바뀔 거라고 찍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을 강렬하게 찍고 싶은 욕구가 없는 사람들 3명이 누구나 나온들 단일화해도 이길까 말까 이기기 힘든데 지금 3자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번에는 좀 안철수 후보가 계속 끝까지 그 선전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당에 저력을 보여주셔서 국민의당 한 명 나오고 국민의힘 한 명 나오고 그래야죠. 그래야지만 또 대선 후보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가. 안철수가 달라졌다의 종지부는 안철수가 완주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진짜 달라진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시장에 나올 사람들이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자원이 보인다고. 지금부터가 선거 전에 진짜인데 선거 전은 뭐 대단하게 사람들한테 1000만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를 찍어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투표장에 무조건 나올 사람들이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투표 성향은 이미 대선과 지선과 총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났잖아요. 기본 파이가 우리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훨씬 커. 말하자면 박근혜 고정 지지율,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전 국민적으로 우리가 방송할 때 그 당시에 30%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어. 지금 문 대통령 고정 지지층은 약 40%로 추정이 됩니다. 문제 서울에서 약간 달라지겠지만 그러면 기본적 시작점은 우리가 훨씬 더 커요. 최소한 내가 봤을 때 40대 30이라고 치더라도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지지층을 얼만큼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데서 뭐 민주연구원 같은 데서 또는 캠프에서 여론조사를 할 거 아니야. 밖으로 공표가 안 되는 것들. 그 여론조사를 보고 서울시장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고. 근데 그 여론조사가 비슷하게 나오는 리얼미터 같은 여론조사가 계속 공표됨으로써 국민의 짐이 이길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거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론조사가 나오던 대로 선거가 나오던가요? 그렇게 안 나와요. 여론조사는 흐름만 보시면 돼요. 그 흐름 속에 어떻게 우리가 작전을 짤 것이냐를 보시면 되는데 어쨌건 지금 김종인과 안철수 이런 공방은 진짜 부질없는 거라니까요. 깨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가 그랬잖아. 단일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과 합칠 수도 있다. 단일 후보가 되면. 그러면 단일 후보가 안 되면 난 선거도 안 덮겠다는 뜻이야 이게. 훌륭하신 분인데요. 완주하겠다는 거죠. 완주해야지 이번에는. 마라톤도 완주하시고 그 우리나라 땅끝에서 서울까지도 완주하신 분이 이번 서울시장도 저는 완주하기를 완주할 거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가야지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는 깃발 먼저 세웠고 비판 막 했던 놈들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여기다 대놓고 국민들이 그래 너 먹어라. 예를 들면 여론조사도 그 설문지 구성을 할 때 그렇다고 했잖아요. 봐봐. 서울시장 선거가 지금 뭐 예를 들면 100일 남았습니다. 국민의 짐에서는 뭐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출마를 했고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이 중에 누구를 지지하십니까?로 시작한다고 해봐요. 우리 쪽을 지지하는 사람이
1번 문제부터 끊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전화를 끊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일단 버리시고요. 선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는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인들이 엄살떨기용으로 언더독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지고 있다고 투표장 나가 있자는 효과를 위해서 엄살 피우는 건 있어요. 근데 지지자들이 엄살 피우면 안 돼. 무조건 선거장 나와. 그러면 이겨라고 주장하는 게 맞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다음에 나경원은 지금 나경원의 본능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철수보다 더한 여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오세훈은 엄청 가고 있잖아요. 일단 국민의힘 후보만 되면 내가 안철수 이길 것 같거든. 오죽했으면 당에서 나경원한테 네거티브 하지 말라 그러잖아. 이 특성 때문에 장관을 못 해본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성격. 여자 안철수. 누구한테 욕이야? 아니 그런 분이 그 자기네 지역구에서 낙선하신 분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을까요, 진짜? 둘 다 낙선하셨지만 너무 자기를 너무 왕이나 여왕이나 공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이치를 아셔야죠. 본인은 사람들이 볼 때는 낙선한 전직 국회의원입니다. 오세훈이 나경원하고 안철수한테 출마 선언하면서 그런 표현했잖아요. 아마추어 시장은 안 됩니다. 1년밖에 안 되니까 인턴 시장은 안 됩니다 하니까 나경원이 바로 받아쳤지. 10년 쉬신 분이 하실 말씀 아니다 이런 뉘앙스로. 그거를 이제 당내에서 이제 비판이 나오니까 제가 유머 있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싸움으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답했다고 보면 내가 봤을 때 나경원은 참 잠깐만. 세 명 중에 누가 그쪽 후보가 될 것인지 한번 예측해봐요. 짧게. 안 오나 중에요? 안 오나 중에. 어차피 안 오겠지만. 답이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짜. 네, 아무도 3명 다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답이 안 보여요. 포기할 사람들은 아니죠 성격상. 저는 단일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단일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끝까지 가면 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 아니, 저는 3명 중에 2명은 나온다 무조건 봐요. 어떤 반복을 하는지 2명은 무조건 나와요. 한 명은 저 절대 3자 대결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명 말씀하시면 2명은 무조건 시장 후보로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3자 대결이지 전체로 그렇죠. 보면. 네, 그렇죠. 그리고 임진님은? 저도 나경원 안철수 나경원 안철수 나온다. 네. 니들 오세훈 되게 싫어하지? 싫어하는 게 뭐 아니라 좋아할 누군들 좋겠습니까? 누군들. 아니 무상급식 안 한다고 자기가 33%안 하면 시장 안 된다고 해서 그만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측 불가야. 팝콘 각이야. 그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더라도 쉽게 자기가 후보가 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단일화 효과를 안 내려고 엄청 노력할 테니까 네. 성격상 스타일상 나는 아니다. 나경원을 이야기하면 이쪽 후보를 이야기해서 내가 불공정 논란에 빠질 수 있어서 저는 그 이야기는 제가 삼가할게요. 어쨌건 저는 그렇다고 보고. 본인을 시키고. SNS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 오세훈 너가 밥 안 준다던 애들 지금 투표권 있다 이런. 와 맞다.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나도 일단 오세훈은 저쪽에서 뽑히기 힘들다고 일단 봅니다. 치명적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치명적 약점. 왜냐하면 민주당한테 결론적으로 정권을 내주게 된 시발점이에요. 그렇죠. 오세훈이 그런 측면도 있고 중도 확장이 떨어져요. 지금 당장 이렇게 싸움을 붙여놓으면 오세훈이 시장 경력이 있는 것 때문에 자기 지지자들은 지지를 하는데 가장 약점이 많은 후보 오세훈이 일단 지우고 그 다음에 비호감도 높은 나경원 지우고 그리고 안철수도 지우고 그래서 우상호 후보나 박영선 후보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에 가서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입하는 건가요 그러면요? 아, 문자 하는 소리 다 깝깝해 하는 소리 다. 자, 어쨌든 이게 팝콘 각인 건 맞아요. 이 세 명의 조합이 어떻게 진짜 단일화를 이뤄낼 것이냐. 근데 거기에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게 되기도 어렵고 된다고 해도 시너지 별로 안 난다 이렇게 보니까요.